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 요양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하고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앞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대권 주자, 대선 주자들의 여론조사 내용 중 저희가 그래프로 제시하지 못했던 내용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저희가 다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발언에 나왔던 여론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죠. 겨울과 함께 찾아온 3차 대유행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건 바로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죠. 그런데 정부가 세워놓은 이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 정부가 말했던 것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인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월 20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령 2월 말에 2월 27일이나 2월 28일에 접종을 한다고 치더라도 정부에서는 2월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여러 번 밝혔으니까요. 예, 그러면 2월부터 가장 마지막엔 그냥 뭐 가장 이렇게 늦게 봐줘서 2월 말일날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국내 위탁 생산이었거든요. 네. 근데 국내 어느 제약업체에서도 지금 이 위탁 생산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보면. 제가 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생산이 시작이 안 됐는데 그러면 2월 말까지 일선 현장에 보급이 돼서 과연 우리가 접종을 할 수 있을까? 네.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지금 그런 의문이 하나 떠오르고 있고요. 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순간 현재까지도 네. 우리나라 식약처에다가 지금 국내에서 이거를 배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승인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아, 승인 신청해도 그 심사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네. 통상적으로 180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네. 가장 아무리 시간을 행정적으로 단축하고 지금도 네. 이미 식약처에서는 단축할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외국 문헌을 가지고 미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네. 모든 과정을 최소화시킨다고 하더라도 40일 이상은 걸린다고 해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40일 빨라요. 아무리 줄이고 그러면 지금 오늘 신청이 된다고 2월에 안 되네요. 2월 달까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2월 중에는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냥 섣불리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지금 드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라든지 또 대통령께서도 계속 희망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네. 저희처럼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네.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정확 얘기를 가지고 저 말씀을 하시는지 네. 아무리 좀 비밀 유지 협약이 있다 그러지만 네. 그 협약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정부와 질병관리청 사이에서 계속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어쨌든 2월 중에는 시작이 될 거다.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코백스 퍼실러티라고 하는 곳에서 2월 안으로 아마 그 백신이 도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량은 많지는 않겠지만 5만 명분이 일단은 2월 안으로는 들어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2월부터 접종은 제가 보기엔 가능은, 그러니까 그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만 명분이면 우리나라 5천만이기 때문에 그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겨우 시작한다. 어쨌든 2월부터 시작한다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이제 백신이 나중에 면역 효과가 생겨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 확산을 좀 드디어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네.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이제 좀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총리께서는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국민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네. 2월부터는 이제 우리 들어와서 맞을 수 아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 이제 정경 이제 질병관리본부 이제 관리청이요. 관리청 청장님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어야, 손에 그렇죠. 잡혀 있어야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약간의 서로 그런 측면이지, 엇박자가 꼭 반드시 난다 이렇게까지. 아마 항상 정치인들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현장 공무원이 정치인처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또 총리 입장에서는 공직에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온도 차이로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동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제일 앞부분에 전해드렸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확진자 법무부 직원과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서 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법무부 직원 확진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밀접 접촉이 확인돼서 진단 검사를 실시했는데 음성 검사가 나왔다라는 속보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상한데 백신 확보에 좀 많이 뒤처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감염병 전문가들 얘기로는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뭘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정부가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희망적인 얘기만 하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된다. 근데 지금 손에 뭘 쥐고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손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고 그다음 지금 좀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걸 긴급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40일은 걸린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은 백신이 뭐가 있나요? 네. 승인받은 백신이 있으면 정부 다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종류가 승인을 받았나요? 아하. 아까 화이자나 모더나 말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승인 받았나요? 아직 안 했으면 받았어요. 네, 발표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승인 들어와야 되고 그것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럼 도대체 2월에 아하. 그 코백스에서 들여오더라도 그것도 승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네요. 승인을 안 받아놓고 어떻게 2월에 맞겠어요? 이제 아무리 숫자로 계산을 해도 2월에 맞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답답하니까 손에 쥐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국무총리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국무총리나 국무총리 출신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 그렇지만 정세균 총리도요. 정세균 총리는 뭐 당적이 있죠. 그리고 정치인 출신이시죠. 그렇지만 본인이 대선 후보라고 생각 안 하시고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럼 그 중앙재난제본부 본부장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동부구치소 사태 때도 추미애 장관 사과하기도 전에 먼저 사과하셨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아하. 현실을 얘기하셔야죠. 본부장으로. 그냥 희망사항 얘기하라고 본부장 앉혀놨겠어요. 공무원들이 그 밑에 얼마나 많은데. 네. 보고받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괜한 얘기를 해서 더 북돋은 건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백신 구하기 전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아일보 보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 확보 도입을 위해서 직접 나섰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로 백신 확보 협상을 위해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지금 구속이 된 거라고 하네요. 예. 제가 오늘 동아일보에 쓰여 있어서 제가 네. 이제 추가 취재를 여러 군데 했는데 사실 삼성 측에서는 잘 답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취재가 쉽지 않아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여러 곳을 취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어쨌든
만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수감이 안 됐더라면은 바로 이달 중하순경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가가지고, 사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지금 현재 백신을 자기 국민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한 나라거든요. 네. 이미 접종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이미 확보한 백신을 좀 우리하고 공동으로 좀 사용하자.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다 백신을 여러 나라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냥 달라고 그 뭐 가서 부탁한다고 청탁한다고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백신 보면 한 병씩, 이거 바이얼이라고 부르는데 한 병씩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 병에 5명을 주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그걸 주사기로 빼내가지고 한 사람씩 주사할 때 거기에 다 주사하고 남는 분량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일반 주사기는 한 20%가 남는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주사기는. 낭비 없이 완벽하게 그렇죠. 약을 그러니까 사용한다. 5사람 할 거를 6사람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백신을 20%를 확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주사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삼성에서요. 예, 삼성과 이게 같이 이제 어느 회사가 있냐면 풍림 네. 파마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렛대로 해서 좀 달라고 상을 우리가 하려고 주사기를 했었군요. 예, 주사기를 공급을 해줄 테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생산보다 한 2.5배 바로 다음 달부터 생산을 양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이걸 줄 테니까 좀 그걸 내놔라 네.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수감되는 바람에 이제 그게 무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이 혹시 갈 수 있냐 제가 그랬더니 그건 최고 총수가 갈 수만 있지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쉬운 상황이요. 부분이에요. 이 상황이 약간 기시감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친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때도 경영승계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울먹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말 가운데 이런 것도 또 혹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사실 삼성 내부에서도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예. 오히려 다른 쪽에 뭐 총리실이라든가 다른 쪽에 있었던 데서 더 그걸 취재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평창 올림픽 우리가 올림픽 한번 동계올림픽 한번 유치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고 이건희 회장께서 진짜 전력 질주해가지고 무려 그때 당시에 170일간 해외 출장을 다녔다고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장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운 게 3분기까지 가야만 전 국민의 어떤 백신을 주사 맞아가지고 전체 좀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항체가 생겨서 좀 이제 이게 네. 코로나19가 잡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좀 적어도 2분기 안으로 좀 당기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큰 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친 게 아쉬움이에요. 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인 지 오늘로 지금 딱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 음식을 씹을 때 외에는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두하 변호사님, 지금 방송인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라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걸 본 이제 시민이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커피숍인데요.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인데 사람이 일단 그 앉아 있고 서 있고 한 사람이 일행이 한 5명이 넘어 보여요. 그러네요. 얼추 봐도 예, 사진만으로는 예. 그러네요. 그리고 김호준 씨는 턱스크라르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규제 대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호준 씨 쪽과 그다음에 TBS 쪽에서는 방송이 끝나고 바로 하는 회의였다. 그러니까 네. 뭐 사적인 모임이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명이 일행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시느라고 이제 마스크를 잠깐 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해명에 대해서는 아니 사적인 모임을 그
TBS는 방송국 시설도 좋잖아요. 한 해에 그 네. 서울 시민의 세금이 388억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공적인 모임을 그런 업무를 그 커피숍에서 해야 될까요? 사무실이 있는데 그래서 네.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그 부분은 비켜나가려고 한 해명인데 시민들한테 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마스크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5명이 일행이냐 아니냐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황운하 의원도 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해명을 했다가 그 해명이 또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김어준 씨도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따로 앉았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안 들려서 PD 한 사람이 옆에 다가와서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도착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가온 장면. 2 사람은 서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마침 저는 그때 음료수를 한잔 안 치고 이 세 장면이 만나는 잠시의 순간인데